그러면 25평 구축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강남이다. 이건 또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명 아파트 입지 분석 간결하게 해라 입니다. 우리가 결국 입지 분석이라는 거는 완성됐을 때 얼마가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 기본이 바로 아파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입지 분석이 먼저 돼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의 각종 단계별로 접근해 봐야 되는 사항들을 체크하다 보면 재개발 입지 분석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일까요?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가 있을 텐데 둘 중 뭐가 더 좋지? 혹은 똑같은 성동구라고 했는데 성동구의 A단지와 B단지, 그러고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입지 분석 같은 경우는 되게 간결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등급대로 가라라는 게 기준인데요.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면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년 전보다 강남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올랐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A단지도 10억에서 15억, B단지도 10억에서 15억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여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즉 같은 강남이라 하더라도 A 아파트와 B 아파트의 차별점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 뭔가 특별하게 하자 있는 게 아니라면 가격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그룹 카테고리라고 보았었을 때 그 입지 간의 우열을 논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룹들은 어디인지는 내가 한번 직접 공부해 보는 것도 재밌을 수 있어요. 호갱노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연도별 가격대들이 있잖아요. 가격대들이 비슷한 액수만큼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라인들이 비슷한 동급 라인이에요. 근데 레벨이 다른 애들은 A구가 5억 올라갈 동안 B구는 2억밖에 못 따라간다 라고 하면 이제 레벨이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용성이다 라고 했었을 때 마용성이면 다 좋은 거지. 특별하게 마포가 더 좋다, 성동구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실거주를 함에 있어서 생활 환경이 더 적합한 데를 찾으라는 이야기 하죠. 나는 직장이 여의도예요 라고 하면 마포가 더 좋을 거고요. 직장이 강남이에요 라고 하면 성동구가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등급 내에서는 특별하게 비교를 하지 말라가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일까요? 똑같은 성동구 내에서 A 아파트가 더 좋아요, B 아파트가 더 좋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동구에 있는 A 아파트가 B 아파트보다 3억이 더 비싸다, 2억이 더 비싸다라고 하면 그 더 비싼 이유가 있겠죠.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대단지라든지 역세권에 더 가깝다라든지. 그렇지만 A 아파트가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B 아파트를 해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거는 유의미해요. 똑같은 구라 하더라도 더 올라간 애들은 분명 존재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했었던 부분도 강남이라고 했었을 때 그냥 10억, 15억 올라간 애들이 있고 마용성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단지냐에 따라서 7억, 10억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벌어지는 편차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차이는 20평형대냐 30평형대냐 40평형대냐 이런 식으로 평형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도 존재하죠. 즉 평형과 신축 구축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뭔가 입지가 더 좋은 곳에 신축 대형은 당연히 더 비싸잖아요. 내가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 사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마포구는 포기하고 서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기준점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파트 단지를 결정하려고 했었을 때 일단 입지가 우선 순서예요. 상급지인 게 무조건 더 좋다 보니까 내가 강남 3구 갈 수 있으면 강남 3구 가는 게 좋고 마용성 갈 수 있으면 마용성 가는 게 좋고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런 식으로 내가 갈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선택하면 좋은 거죠. 먼저 입지 선택이 순서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으로 똑같은 구 내에서 가능하면 신축일수록 더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소형보다는 대형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옵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의 신축이고 33평이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더니 금액대가 이 금액이면 성동구에
25평의 구축 아파트를 갈 수가 있네. 혹은 구축 아파트지만 33평도 갈 수가 있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입지를 당연히 더 높게 가는 부분들이 일단 우선순위다. 제가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낫다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내가 이 지역 대장이야 라고 해가지고 막 우와 하는 것보다도 그냥 든든한 형님들이 받쳐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기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라고 했었을 때 간혹 25평보다도 미달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원룸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래도 아파트에서 올라는 가긴 가는데 25평 아파트, 33평 아파트 올라가는 거랑은 격차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소형이라더라도 25평형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잘 안 올라요. 강남이다, 여의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오피스텔들은 3룸에 화장실 2개 이상 되는 아파텔들이 전세 가격이 잘 맞춰주면서 오피스텔 가격도 잘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원룸, 투룸 오피스텔들 보다 보면 가격 잘 안 올라가죠? 그 강남이다, 여의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정상적인 주거 상품군에 편입될 수 있냐 없냐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5평 이상이다라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 25평 구축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강남이다, 이건 또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전제 조건 자체가 우리가 결국 투자 금액 대비 수익 실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익 실현이라는 거는 세후 수익률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실거주 가능성이 있냐 없냐입니다. 내가 비과세 요건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남이 매매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비과세 요건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 세금이 빵빵 터져버리게 되겠죠. 내가 1주택자를 하더라도 비과세는 아니잖아요. 2021년 6월 1일 이후로는 2년 넘게 보유해야 일반 세율인데, 이 일반 세율도 3억 이하 세율이다 38%, 5억 이하다 40%, 10억 이하다 42%, 10억 초과하다? 그럼 45%의 세율, 여기 지방세 10%까지 다 붙기 때문에 이게 세금이 장난 아니라는 것입니다. 3억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맞출 수 있는 거랑 5억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못 맞추는 거랑 세후 수익률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한다 했었을 때 양도 차익이 1억이라고 하면 세금 다 냈었을 때 한 2,200만 원. 그러면 세후 수익이 1억에서 세금 떼고서 7,7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우리가 양도 차익이 3억이다. 그럼 한 1억 정도가 세금으로 나오게 되고요. 양도 차익이 5억이다. 그럼 2억 가까이가 세금. 양도 차익이 10억이라고 하면 세금이 무려 4억 2천만 원. 이렇게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세후 수익률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강남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투자 원칙이 없다 보면 이게 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사실 어떻게 따지면 아파트 단지 선택하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여건과 내가 보다 중시하는 삶의 터전,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단지들을 소거법으로 적용하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단지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에서는 여기서 좀 더 추가하는 거죠. 사업 진행 속도가 어떻고, 여기는 사업성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하나씩 추가되게 되면 재개발 입지 분석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